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대표 강사 최은정입니다. 자, 오늘은 3월 23일 시험 대비해서요. 우리 2월에 있었던 기출문제 중에서 이번 시험을 마지막으로 점검할 수 있는 좋은 문제들을 발췌해서 함께 풀어보면서 마지막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해 일부분인데요. 독해 일부분은 먼저 단어들이 쭉 주어지고 하나씩 적합한 단어를 넣는 유형으로 되어 있죠. 일단 단어들을 한번 훑어보도록 해요. 첫 번째는 뚜즈, 명사입니다. 배, 배. 자, 빼이. 빼이는 양사로 한 배, 두 배, 세 배. 반드시 앞에 숫자가 나와서 수사 뒤에 빼이가 나오게 되겠고요. 꽈. 꽈는 걸다라는 뜻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기초라고 하면 명사로 기초가 되겠고요. 자,暖和, 호 아니죠? 暖和는 날씨를 묘사하면서 날씨가 따뜻하다 라는 뜻이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 문제씩 풀어보도록 하는데요. 자, 일단 쭉 보시면 주어가 보여요. 똥티엔이 주어 역할을 하죠. 자, 헌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으면서 문장의 서술어가 된다면 품사가 뭐가 필요하겠구나? 형용사가 필요하겠구나. 날씨를 묘사하면서 형용사는 뭐밖에 없냐면 지금 아예 처음부터 이 暖和밖에 없죠. 자, 모든 해석을 다 해서 푸시는 게 아니라요. 주변만 보시고 바로 따페이라 그러죠. 얘 짝꿍을 잘 찾아서 문제를 풀어보시고 여기서만 읽어갖고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할 때 앞을 연결해서 읽어보시면 된다는 거. 자, 47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타 그것을 하면 당연히 동사가 나오긴 해야 될 텐데 여기만 읽어보니까 이게 타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스물스물 가서 앞에 읽어보면 되는 거죠. 脱下来的衣服, 옷을 얘기하고 있네요. 벗은 옷은 비에扔在 어디에 던져놓지 말고 沙发上 소파 위에 막 던져놓지 말고 그것을 그럼 여기서 타는 뭐구나? 옷이구나. 그럼 옷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사이면서 옷과 연결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挂起来 걸어두세요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점점 제껴지기 때문에 유리해져요. 48번. 护士 간호사 선생님, 제가 덩 아프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픈 것과 짝을 지을 수 있는 단어가 필요하겠죠. 자, 아플 수 있는 대상은 지금 뭐밖에 없다? A의 肚子 배가 아파서 아픈 정도가 어떻다? 受不了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아파요. 자, 이렇게 되면 제껴지게 되기 때문에 이제 점점 유리해집니다. 자, 49번. 我的汉语 제 중국어는 이번엔 주어가 빠졌어요. 그리고 不好 좋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어면 기본적으로 보통은 명사가 필요할 거고요. 중국어라는 배경과도 맞고 좋지 않다라는 묘사가 가능한 것은 뭐밖에 없다? 基础不好 밖에 없겠죠. 그러면 뭐 나머지는 당연히 B가 될 겁니다. 한번 점검만 해볼게요. 参加人数 참가하는 사람 수가 是인 거죠. 去年的 작년에 2배, 2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자, 우리가 독해 일부분 공략법 일단 빈칸 주변에서 이 빈칸과 직접적인 짝을 찾아본다. 만약에 거기서 바로 해결이 되면 답으로 표시하고 항상 제껴주시고요. 만약 도저히 여기서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조금 스물스물 앞을 간다거나 뒤에 배경을 모아서 더 채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독해 이 부분 한번 해볼게요. 독해 이 부분의 공략법은 첫 번째, 관련사를 찾아라. 관련사는 虽然但是如果就처럼 흐름을 나타내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만약 관련사가 있다면 무조건 그것만으로도 두 개는 순서를 맞출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대사를 찾아라. 대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보통 이제 대명사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별로 좋은 습관은 아니에요. 왜냐면 중국어에서 대사, 따이츠라고 하는 것은 명사를 대신할 수도 있지만 부사를 대신할 수도 있고 형용사를 대신할 수도 있고 수량사를 대신할 수도 있고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합쳐서 대명사라고 하면 안 되겠죠. 대사 중에서도 특히 인칭대사. 인칭대사는요. 인칭대명사라고 하셔도 돼요. 我,你,他
我们你们他们같은 것들을 어떤 대상을 보통 타라고 얘가 지금 나타내고 있는지를 순서 잡는데 잘 이용할 수 있고요. 또 지시대사라고 해서 네, 这나 나 이것 저것 这样那样 이런 표현들을 또 보면 얘가 가리키는 게 앞에 어떤 대상일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이용해서 답을 찾으면 굉장히 빨리 찾을 수 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관련사가 있는지 찾아보고 대사를 잘 이용하자. 그런 것도 없으면 어떻게 한다? 그건 정말 읽고 의미상 순서를 나열해야겠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이 문제에서 관련사가 있는지 보니까 너무 좋은 게 있어요. 尽管虽然하고 똑같죠. 비록 뭐뭐지만 짝은 오늘 잘 안 써지네요. 딴 요 두 개는 일단 연결이 될 거고 거기에 사실은 인츠라는 네, 접속사가 있어요. 인츠는 어떨 때 쓰죠? 앞에 쭉 배경을 깐 다음에 마지막에 따라서 라고 해서 문장에 글의 주제나 결론을 이끌어낼 때 그럼 순서가 잡혀버렸어요. 정답은 이미 12에 얘기했는데요. 얘 다음에 그러나 쓰고 따라서 주제를 제시하고 해석만 한번 해볼까요? 尽管地球上 비록 지구상에 70%의 地方 70%의 지역이 하양 바다이긴 하지만 그러나 能使用的水 사용할 수 있는 물은 취해도 역시 그러나 역할을 해요. 단 얘는 부사니까 주어 뒤에 그래서 딴도 그러나 취해도 그러나 사용할 수 있는 물은 많지가 않아요. 따라서 주제나 결론 我们要节约用水 물 사용을 절약하고 禁止浪费 낭비는 금지하도록 합니다. 네, 이번에는 한 문제 더 해볼까요? 자, 관련사가 보이지는 않죠. 아까처럼. 그런데 뭐가 보이냐면 인칭 대명사들이 좀 보입니다. 我们도 보이고요. 그리고 타도 보입니다. 我나 我们처럼 1인칭은 그냥 바로 내 얘기, 우리 얘기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반드시 가리키는 대상이, 대신하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디 있냐면 小张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다면 小张다음에 그가 들어가야 되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A를 앞에 놓을지 뒤에 놓을지는 요 두 개를 일단 대충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最后决定 마지막으로 결정했습니다. 由小张이라고 했어요. 이 여우는 우리 4급 전치사인데요. 동작의 주체를 강조해요. 네, 그래서 누가라는 걸 강조할 때 많이 쓰는 전치사로 小张이 负责 책임지기로 뭐를 这次的 이번 참관活动 어떤 활동을 책임지기로 했으니 그 다음에 请大家听他的安排 그의 계획이나 안배를 좀 따라주세요 라고 해서 小张이 타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A는 처음인지 끝인지만 결정할게요. 经过我们的讨论 우리의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했겠죠. 그러면 정답은 A, B, C 순서대로 나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독해 3부분인데요. 항상 독해 3부분은 문제도 먼저 보시고 그리고 A, B, C, D도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읽다가 똑같은 표현이 나왔네 하면 거기서 멈출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먼저 보도록 합니다. 他现在 그녀는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라는 질문을 했고요. A, B, C, D, 激动 하면 굉장히 뭔가 흥분하다, 격앙되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羡慕 부러워하다, 紧张 긴장하다, 同情 동정하다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물론 저는 시험을 많이 치니까 느낌이 오는 거겠지만 사람의 심정을 물어보는 이런 단어가 직접 그래서 긴장했어요 하고 나올 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마 거의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이해를 해야만 문제를 풀 가능성이 좀 큰 문제 같아 보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他打开信封 편지 봉투를 열어서 看到自己成绩的 자신의 성적을 본那一刻 그 순간 几乎不敢相信 감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为了这次考试 이번 시험을 위해서 그녀는 付出 하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인다거나 뭐 심혈을 기울였다 이럴 때 많이 쓰는 동사예요. 지금은 汗水 그래서 뭐 대충 한국어로는 땀을 흘렸다. 무수한 땀을 흘렸어요. 现在一切 지금은 모든 게 值得 가치 있다라는 형용사 러 변화 가치 있게 되었다.
타요. 그녀는 뭐 하려고 하냐면 马上赶回家 얼른 급하게 집에 돌아가서 告诉父母 부모님에게 알리려고 해요. 뭐를? 这个好消息. 자, 이건 전체를 좀 읽으니까 아, 그녀의 심장이 어떻겠구나. 굉장히 지금 흥분한 상태이겠구나 하는 거를 유추할 수 있는 문제였고요. 또 전혀 다른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关于说话人的家 지금 이 말하는 사람의 집에 관해서 正确的 옳은 말은요. A, B, C, D 읽고 갈게요. A, 有许多植物 많은 식물이 있어요. 能照进阳光 이라고 있죠. 햇빛이 비추어 들어갈 수 있어요. 有一个花园 하나의 화원이 있어요. 자, 收拾的 收拾하면 이렇게 정리하고 치운 정도가 很干净 깨끗해요. 자, 그럼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客厅 거실, 卫生间 화장실, 厨房 주방. 我的家里 우리 집에는요. 到处都是 도처가 다 뭐다? 绿色植物 녹색 식물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정답이 나오죠. 정답은 바로 A가 됩니다. 그래서 보기를 먼저 읽는 것이 유리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두 문제 찾는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첫 번째 문제 보시면요. 이 글이 主要谈了什么? 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라고 있어요. 이런 건 우리가 이제 주제를 찾는 문제인데요. 주제 찾을 때 한 가지 좋은 방법. 마침표를 한번 다 찾아보세요. 총 4개가 보이시죠? 자, 앞만 탁탁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문장은 뭐라고 시작했어요? 두 번째 문장은 리루 예를 들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또다시 예를 들고요. 另外 그 밖에 또 다른 얘기를 하나 더 해주는 것으로 보아서 뒤에 세 문장들은 다 앞에 첫 번째 문장에 대한 예시, 좀 더 보충 설명들이 들어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제는 여기 있겠다는 거죠. A, B, C, D 한번 읽어보고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表扬的方式 칭찬하는 방식, 怎样打招呼 어떻게 인사를 할 것인가, 人都有缺点 사람은 누구나 단점이 있다. 从小事看礼貌 작은 일로부터 예의를 봐야 한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从生活小事中 생활에서 작은 일들로부터 往往能看出 봐서 알아낼 수 있대요. 뭐를요? 이만큼이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一个人是否是不是有礼貌 어떤 한 사람이 예의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알아낼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요. D. 작은 일에서 예의를 알아챌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그럼 이제 요거는 이미 지나갔고요. 중국에서 干杯的时候 건배를 할 때 年轻人 젊은이들은 应该怎么做 어떻게 해야 될까요? 把酒 빠점은 술을 喝光 꽝이라는 결과보어는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마셔버려야 된다. 把酒 술을 倒 붓다는 뜻이죠. 가득 채워서 담아야 된다. 杯子 잔을 쥐 드는데 低一些 조금 낮게 들어야 된다. 说些祝贺词 축하하는 말을 좀 해야 된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꼭 찾아야 되는 단어는 뭐다? 깐빼 할 때 상황이 중요하잖아요. 자, 뒤에 문장에서 깐빼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쭉 훑어보니까 안 나오고요. 마지막에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干杯的时候年轻人 여기서 把杯子 컵을 잔을 放低点 약간 낮게 놓는 것도 也是一种礼貌 일종의 예의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C가 되겠네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쓰기 일부분, 사실 쓰기 일부분 같은 경우는 기본 어법이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 요 2월 시험 풀이를 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잘 해두신다면 거의 시험 치는데 문제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동사 수렴문부터 들어갈게요. 말 그대로 동사가 문장의 서술어가 되면 뒤에 물론 없을 수도 있지만 목적어까지 들어올 가능성이 있게 되면서 주어, 그리고 동사 서술어, 목적어 이렇게 기본 문장은 여기까지 갈 수 있겠고요. 주어를 꾸미는 말을 우리가 관형어라고 그냥 한국어식으로 얘기할게요. 목적어도 똑같아요.
필요 없으면 쓰지 않는데 만약에 뭔가 연결고리가 필요하면 더를 쓰게 되시겠고. 네, 서술어를 앞에서 꾸미면 부사어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필요 없으면 그냥 바로 꾸미면 되는데 나는 연결고리가 필요해 하는 경우에는 더를 이렇게 쓰시겠고. 대표적으로 동사를 많이 꾸미는 분사는 특히 부사, 조동사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럼 풀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항상 이 파트를 풀 때는요. 뭔가 좀 수식하는 말들, 예를 들어 꾸미는 게 확실한 것들, 正好라는 말도 마침 해서 부사로 뭔가를 꾸미는 말들은 좀 빼버리시고요. 핵심 서술어를 찾는 것이 가장 좋아요. 딱 보면 서로 반대다 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는 하나밖에 안 되죠. 뭐가 서로 반대일까요? 칸파. 그러면 얘네들은 각자 자기가 수식하고 싶은 대상을 잘 찾아서 칸파, 견해는 견해인데 그들 두 사람의 견해가相反, 다르긴 다른데 마침 딱 반대다 라고 해서 正好相反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밑에 보시면요. 이런 것들 빼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사를 먼저 찾으면 좋는데 동사는 뭐밖에 없다? 没有밖에 없네요. 그러면 앞에 장소가 있고 没有그리고 뭐가 없는지 대상이 오면 되겠죠? 장소 주위에 没有小吃店 분식점이 없을 거예요. 꾸미는 말만 잘 넣을게요. 학교 주위에 없는 거죠. 분식점이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한번 볼게요. 가장 수식어로 눈에 잘 보이는 건 뭐 따위에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자, 동사 찾을게요. 동사는 距离, 距离는 명사로 거리도 되지만 동사로 얼마 떨어져 있다. 그래서 항상 A, 距离, B 한 다음에 뒤에 거리를 나타내는 말이 들어와야겠습니다. A는 이미 쩔로 구성이 된 것 같고요. B가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죠? 장청밖에 없죠. 이때 딱 40km가 아니라 대략. 그래서 쩔, 이곳은 距离 장청 만리장성으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다? 대략 40km 떨어져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한번 설명을 잘 듣고 나면 앞으로 시험 치면서 계속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은 얘기인데요.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라는 말부터 먼저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보통 이제 동사가 목적어를 가지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명사성이 많이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칸 하면 뭐 书, 책 이런 명사들, 去 하면 중국어 이런 명사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인 동사가 명사나 대명사, 어쨌든 명사 성격을 목적어로 가지는 것과 달리 나는 이 뒤에 목적어 자리에 꼭 형용사나 동사처럼 원래 서술어가 되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어떤 애들이 가장 대표적이냐면 觉得 같은 동사가 그래요. 예를 들어 我觉得他 이건 불가능하죠. 나는 그녀를 느껴요. 변태 같아요. 그러시면 안 되고 我觉得她很漂亮 이만큼이 목적어인 거예요. 근데 안에 들여다보니까 또 주어가 있고 그리고 예쁘다는 말 뭐가 있어요? 형용사 이런 걸 서술성 목적어가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我觉得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또 안에 목적어 속에 他应该学汉语 그녀는 중국어를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사가 들어가 있죠. 이런 거를 뭐라 그런다? 서술성 목적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我猜 라고 했죠. 이 차이라는 동사도요. 나는 이러이러하다라고 추측하다 라고 해서 뒤에 서술성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예요. 그래서 나는 추측하는데 그 내용을 뒤에 넣어서 뭐라고 추측을 하느냐. 그가 大概 30岁 대략 30살 정도 될 거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사실은 여기 뭐가 빠진 거냐면 是 우리가 중국어에서 요일 예를 들어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하면 원래는 今天是 星期三 해야 되는데 今天星期三 하는 것이죠. 요일, 날짜, 가격, 무게, 출신, 나이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이렇게 슈를 잘 빼요. 그래서 원래는 슈가 들어갈 자리에 슈를 뺀 거예요. 나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원래 동사가 있을 자리가
빠진 거니까 서술성 목적어가 맞는 거죠. 하나 더 볼까요? 일단은 쉬어라는 동사가 또 보이는데요. 쉬어는 두 가지 형태의 목적어를 다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전자칠판이 지금 좀 잘 안 돼요. 자, 보세요. 我需要一本书 이렇게 쓰시면 요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사를 목적어로 가진 거예요. 나는 책 한 권을 필요로 하는 거죠. 이렇게 쓰셔도 되고, 需要는 어떻게 써도 되냐면 我需要买一本书 이렇게 되면 요게 목적어가 되면서 안에 뭐가 들어가죠? 동사가 또 들어가죠. 서술성 목적어를 가져도 되고, 지금은 취라는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네요. 그리고 난따오 셔머셔머마 얘기를 좀 할게요. 난따오는 여러분 사전 찾으시면 보통 뜻이 그래 뭐뭐란 말인가, 뭐 설마 뭐뭐는 아니겠지요,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얘는 반어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란 말이에요? 라고 상대방한테 확인을 할 때 넣는 어떤 어감을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난따오 아니 설마 이거예요 지금? 이건가요? 하고 확인을 할 겁니다. 뭐라고? 쉬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요만큼이 목적어 짜이취 이탕 탕이라는 말을 쓰면 단순히 츠하고는 좀 달라요. 얘는 왕복 동작 갔다 오는 것까지. 그럼 지금 다시 거기를 갔다 와야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네, 이런 느낌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매일 나오죠? 빠짜문. 빠짜문이 조금 어려운 경우는 빠 자리에 지향도 같은 말이기 때문에 지향이 나올 수 있어서 알아두시면 좋고요. 빠짜문을 쓰실 때 제가 보통 보조개라는 얘기를 해요. 보는 부사, 조는 조동사, 개는 우리가 중국어에서 전치사를 개사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부사 조동사는 전치사 구조보다 앞에 놓거든요. 가장 많이 쓰는 순서대로 보조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예제 한번 보시면 나는 이징 이미라는 부사를 먼저 앞에 놓고 그 다음에 빠를 쓰죠. 빠는 한국어로 뭐뭇을 뭐뭐를 그래서 손을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빠짜문은요. 동사만 딱 쓰고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뒤에 뭔가를 더 붙여주셔야 돼요. 지금은 씻은 결과 깨끗하게 씻었어요. 결과 보어도 썼고요. 러도 썼고요. 이런 것들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러를 쓴다거나 보어를 쓴다거나 아니면 정할 게 없으면 중첩이라도 하셔서 꼭 기타 성분을 챙겨주시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여기 이제 빠가 보여요. 동사는 언뜻 보시면 부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부시 더까지 해서 얘네 둘은 강조 구문인 것 같고요. 농이라는 동사는 우리가 중국어에서 어떤 구체적인 동작을 생략하고 말할 때 농을 써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뭐가 묻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묻은지 좀 모르잖아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략 얼버무린 다음에 결과보 내 옷이 농짱러 결과보호를 붙여서 어떻게 하다 보니 더러워졌어요 이렇게 쓴다거나 아니면 핸드폰이 어디 갔지? 잃어버렸어요. 근데 구체적인 과정을 말을 못하니까 대충 얼버무리고 결과보호를 써서 농띠올러 어떻게 하다 보니 잃어버렸네요 이렇게 쓴다거나 컴퓨터를 치다 보니 갑자기 컴퓨터가 펑 안 돼요. 근데 구체적 과정은 모르겠고 아무도 어떻게 또 하다 보니까 컴퓨터가 지금 고장이 났어요. 농 화일러 이렇게 쓰시게 됩니다. 그래서 농 뒤에 결과보호를 써서 어떻게 하다 보니 엉망진창이 된 거죠. 요게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심을 잘 잡고 주어 찾았고 띠디 남동생은 부시 더 강조 구문을 썼어요. 뭘 강조하기 위해서 썼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꾸이라는 부사를 먼저 앞에 썼고요. 바 주어즈 탁자 책상을 농 결과보어 썼어요. 뒤에 기타 성분 썼다고요. 어떻게 한 결과 어지럽혔다가 아니라 부시터를 써서 고의로 어지럽힌 게 아니에요. 부시 바로 뒤에 있는 고의로가 아니에요. 요걸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 구문을 쓴 것 같네요. 요렇게 나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피동문. 피동문은 A가 B에 의해서 어떤 동작을 당하고요. 동사가
이음절 동사 두 글자로 똥똥 되어 있으면 기타 성분이 없어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름절 동사면 역시 얘도 기타 성분은 좀 챙겨주는 것이 좋겠고, 역시 마찬가지로 보조개, 부사와 조동사는 빼이보다 앞에 쓰게 됩니다. 자, 한번 보면 먼저 빼이를 쓸 건 확실한 것 같고요. 동사부터 찾아볼게요. 깐똥. 그러면 무엇이 무엇에 의해 감동당했을까? 지금 보이는 것들이 이런 건 다 수식 성분들이고요. 따지아가 있고 타더 정시 그의 성실함, 진실됨이 있어요. 모두들이 그의 성실함에 의해 감동을 받아야 되겠죠. 이때 주어, 부사를 먼저 쓰고 그의 진실됨에 의해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쓰게 되십니다. 자, 연동문 한번 가볼까요? 연동문이라고 하면 같은 주어의 동사가 연이어서 많게는 3개까지 이렇게 계속 연결되는 것을 연동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부사어는 보통 앞에 쓰고요. 그는 종종 동사 1번 일단 기차를 타고 취 베이징 북경에 가는데 동사 3개까지 해볼까요? 뭐하러 가느냐? 칸빙 진찰 받으러 간대요. 이때 나는 이 순서를 잘 못 잡겠어요 라고 하신다면 항상 시간 순서를 지키시면 됩니다. 일단 기차를 타야 북경을 가고 그 다음에 진찰을 받을 거니까요. 자, 그러면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는데요. 자, 동사가 2개가 보이죠. 칸도 보이지만 당도 보입니다. 이 2개 동사 중에 어떤 게 먼저 일어나는지 시간 순서를 생각해 보면 일단 들어 누워야 그 다음 책을 보게 되겠죠. 더군다나 동사 1번 뒤에 절을 붙여서 동사 2번을 쓰게 되면 이걸 하면서 2번 하다 라는 겹쳐지는 동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얘가 V1, 누운 상태를 지속하면서 책을 보다 이렇게 되시겠고요. 총라이라든지 뿌 같은 부사는 동사 1번 앞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태껏 뭐 하지 않는다? 누운 상태로 책을 보지 않아요 라고 나열하시면 되겠고요. 자, 징은 맨 앞에 써서 예의 바른 표현을 나타내게 되겠고요. 적어도 라는 부사는 나중에 생각하셔도 됩니다. 티첸 앞당기다 라는 동사가 보이고 출발하다 라는 동사가 보입니다. 일단 시간을 먼저 앞당겨서 움직여줘야 그 다음에 출발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至少는 부사 자리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의 바르게 시작하고요. 2시간 좀 일찍 출발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주어에 동사가 연이어서 막 붙으면 연동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얘를 보면 지금 역시 동사가 2개 보여요. 그런데 얘는 이름이 연동문이 아니라 겸어문인데요. 주어가 달라져요. 보시면 요렇게가 한 문장이에요. 내가 시킨 거죠. 그를. 그런데 사실 또 요렇게가 한 문장이에요. 배운 거는 그가 배워요. 타, 쉐, 한유. 요렇게 2 문장이 연결됐는데 이때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단어는 타입니다. 그러다 보니 타는 앞에 서술어에게 목적어 역할을 했던 애가 뒤에 서술어에게는 주어 역할을 겸한다 라고 해서 이런 단어를 겸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겸어문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자, 역시 보시면 이런 꾸미는 말을 일단 빼주시고요. 랑은 항상 겸어문에서 무조건 첫 번째 동사예요. 그래서 누구로 하여금 뭐뭐하게 하다 여기 동사 있네요. 추진 놀라게 했겠죠. 그럼 이제 순서만 잘 잡으면 되는데 운동 능력이 연결돼야 될 것 같고요. 타더는 당연히 앞에서 꾸며서 그의 운동 능력이 랑른 사람을 뭐하게 만들었죠? 놀라게 만들었어요. 이때 사람을 뭐뭐하게 만들었으니까 랑에게 르는 목적어 역할을 하고요. 사람이 놀랄 거니까 주어 역할을 하는 겸어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겸어문이 되시겠습니다. 자, 쓰기 이 부분. 제가 오늘 이거 한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이게 펑 나오지는 않겠지만 이 단어들을 어떻게 응용을 하는지만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동사가 제시됐어요. 짱루어 착륙하다. 거기에 사진에는 비행기가 당연히 착륙을 하겠죠. 이거를 페이지 짱루어러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 여기에 구문을 써서 조금 수준을 높이면 점수가 더 나옵니다. 예를 들어 快要
什么什么了 라는 구문을 쓰게 되시면 얘는 발생의 임박, 곧 뭐뭐 하려고 합니다. 특히 지금 사진하고는 아주 잘 어울리죠. 아직 착륙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飞机 비행기가 快要降落了 이렇게 관용 구를 사용해서 구문을 이용하게 되면 훨씬 좋은 문장이 나올 수 있겠고요. 그래서 곧 착륙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형용사를 썼어요. 두껍다. 너무나 확실하게 책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这本书很厚 우리가 형용사를 매우가 아니더라도요. 그냥 서술어로 쓸 때도 기본적으로 허는 쓰시는 게 안정된 문장을 만들어줄 수 있게 돼요. 근데 선생님 그렇게 쓰니까 너무 간단하고 좀 성의 없어요. 그러면 조금 더 내용을 붙일 수 있는 거죠. 배경을 만드는 거예요. 책이 두꺼우면 우리가 어떨 수 있을까요? 보기 싫겠죠. 这本书很厚 쉼표 찍고 我不想看 이런 식으로 뒤에 배경을 만드는 방법들을 통해서 좀 더 점수를 가져올 수 있는 작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3월 시험 대비 적중특강 한번 해봤는데요. 이번 시험도 최은정 사단의 세 분의 선생님이 함께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시험을 준비할 때 제가 적중특강을 했다고 해서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옵니다 라는 약속은 아니겠지만 문제를 푸는 방식이나 요령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신 거 잘 적용하셔서 시험에 가서 그대로 하신다면 좋은 성적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